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입력과 출력을 위한 데이터의 변환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정규화하는지, 어떻게 수치화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미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딥러닝에 합당한 값으로 바꾸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규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딥러닝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숫자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0에서 1까지 사이의 이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0, 제일 큰 값이 1. 물론 계산을 하고 학습을 하다 보면 가운데 들어가는 값들, 이제 나중에 변화하면서 들어가는 값들이 더 큰 값을 가지거나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넣어주는 값은 기본적으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나이 값이다 이렇게 되면 나이 값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보통 한 80, 90, 많아도 120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나이가 3세다 혹은 90세다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는 어떤 특정 범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죠. 자, 0세는 그냥 0으로 놓고요. 90세는 1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그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빼기 최소값, 여기 범위를 잡고요. 분의 원 데이터 빼기 최소값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안에서 최소 나이가 3살, 최대 나이가 80살이라고 한다면 80 빼기 3 분의 어떤 데이터의 값 빼기 3을 계산을 하면 그 데이터의 정규화된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umpy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 28, 21, 67, 80, 53 이렇게 해서 80 빼기 3분의 ag 언더바 오리지널에서 앞에 네 글자만 따왔습니다. 오리지 빼기 3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간단하게 0과 1 사이 범위로 바꾸어서 우리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입력을 넣을 때 무조건 1까지만 되어야 된다. 1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우리가 이제 나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그 해당 나이에 해당한 사람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세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80세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서 거의 없다가 이제 쭉 가면서 맨 마지막에 90세 갑자기 120세인 한 분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120을 기준으로 이제 정규화를 시키게 되면 사실은 좀 에러가 에러라기보다는 학습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값은 무시하고 진짜 최대값이 아니고 특정 범위에 있는 값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이렇게 정규화를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써가지고 이제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 혹은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만 이렇게 맥스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면서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값이 뭐 3, 28, 21, 뭐 사실 숫자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적당하게 age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age라는 변수는 array 값으로 넣고요. 여기서 값을 넣어 볼게요. 3, 8, 35, 28, 45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네, 에이지 안에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정교화를 시켜야 되겠죠. normalized 된 정교화된 값을 가져와 봅시다. 이번에는 age를 최소값으로 빼면 되겠죠. min mp.min의 age 요거를 뭐로 나눠야 되죠? mp.max의 age 빼기 mp.min의 age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정교화된 값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3이 0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 45죠. 45가 1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교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좀 강제로 정교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뭐 0, 최소값을 0으로 두고 싶다. 좀 여유 있게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학습용 데이터에 뭐 영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 데이터에 영세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마이너스 입력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최소값은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한 80 정도로 두면 딱 좋을 것 같아. 80 빼기 0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단순해지죠. 시기가 단순해져서 그냥 80분의 age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노멀라이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단순해졌죠. 네,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교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 사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일종의 타이타닉 데이터에 들어가는 뭐 성별 정보, 그 다음에 나이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정을 하고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던 거긴 한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거를 수치화 시켜서 이제 수치화 시키고 또 정교화 시키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네트워크,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케글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업로드를 하려면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파이 배열 초기화 시키고, 성별 데이터를 넘파이 배열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티켓 등급 데이터를 또 변환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데이터 수, 배우자 수, 뭐 자녀 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변환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답 데이터까지 변환해서 입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글과 구글 앱을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옮겨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를 해야 되는데요. from google.colab import files하고 드라이브 이렇게 impor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mport하고 files에 upload 이렇게 하면 이제 콜앱에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죠.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디렉토리에서 kaggle.json 파일, 토큰 파일 받으신 거 이제 업로드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다 됐죠. 업로드가 됐으면 업로드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kaggle.json 제가 2번 올렸거든요. 아까 1번 올리고 그 다음 또 올려가지고 여기 지금 2개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 있고요.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옮겨야 되겠죠. 네, 어디로 옮기나요? 네, 얘를 루트의 .kaggle 폴더에 지금 옮기는 거죠. 그래서 kdir 루트의 .kaggle 폴더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env 옮겨 봅시다. kaggle.json 을 루트의 .kaggle 폴더에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동이 잘 됐겠죠? 그 다음에 ls 루트의 .kaggle 폴더 이렇게 전체 확인을 해보면요, 네, 잘 올라가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권한이 안 맞죠? 그래서 chmod 네, 체인지 모드 해서 네, 600 kaggle.json 네, 이렇게 옮겨줘. 네, 잠시만요. kaggle.json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폴더가 아니고 이게 루트 폴더. 제 현재 폴더 제가 착각했네요. 루트의 .kaggle 폴더에 kaggle.json 네, 이렇게 네, 바꿔주고 다시 이제 ls 명령을 확인해 보면 600으로 권한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kagle하고 연동하는 준비 작업은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G 드라이브하고 연동해 봐야겠죠. 자, ls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이제 컨텐트 폴더잖아요. 지금 pw 보시면 컨텐트 폴더에서 G 드라이브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 드라이브 만들었고요. 이제는 얘를 연결하면 됩니다. drive.mount 네. 그 다음에 컨텐트 G 드라이브 폴더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누차 해보셨듯이 이 링크 나타나고요. 이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 아이디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코드 받아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자, 실행이 되면서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이 되죠. 네,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연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cd g 드라이브 네, ls 해보시면 네, 마이 드라이브가 있고요. 다시 ls 해볼까요? ls 다시 해보시면 여기 저는 이제 파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여기서 코렘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코렘 노트북을 코렘 노트북을 선택하셔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네, 코렘 노트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뭐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다양한 실행 파일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타이타닉 전에 타이타닉 폴더 만드셨죠. 그래서 타이타닉 폴더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타이타닉 데이터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타이타닉으로 만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저는 타이타닉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안에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들이 이렇게 잘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지금 안 돼 있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새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이제 그 kaggle 타이타닉 컴페티션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 보시면 네, kagle에 여러분 이제 타이타닉 폴더 있죠. 네, 로그인을 네, 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 타이타닉 네, 있을 텐데 네. 제가 아이디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네, 타이타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데이터셋에 컴페티션으로 찾아야죠. 컴페티션에 타이타닉
타이타닉 들어가서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시키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표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실행시키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저는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사실 그 전에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만약에 지워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읽어 드려야 되겠죠. 자, 파일을 읽어 드려 봅니다. 자, 파일을 읽어 드리기 위해서 판다스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판다스 as pd 이렇게 하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pd. read csv. 자, 트레이닝 데이터 train.csv 이렇게 읽고요. 테스트 파일도 읽어볼까요? 데이터 테스트는 pd.read의 csv. 이게 test.csv. 네. 이렇게 하면 파일을 두 개를 읽습니다. CSV, DSV로 제가 적었네요. 네, CSV.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네, 안에 살펴볼게요. 보시면, 네, 이렇게 잘 파일이 읽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다 읽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우선 요거를 우리가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다 쓸 필요도 없고 지금 다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먼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데이터를 전체를 읽은 거고 성별 데이터를 한번 또 읽어가지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 데이터를 읽는데요. 성별 데이터를 import, 이건 그냥 놔둘까요? 이건 놔두고 나중에 참고하면 되니까 numpy를 import 해보겠습니다. numpy, mp. 자, numpy를 import 한 다음에 성별 정보를 이제 가져오는데요. 이제 성별 정보가 원래 여기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있는 정보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트레인에 있는 성별 정보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별 정보가 아닌가요? 뭐가 틀렸을까요? 네, 뭐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로 잘못 적었습니다. 대소문자가 다르면 전혀 다른 글자로 또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 칼럼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성별 정보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 성별 정보를 우리가 지금 보시면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요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우리가 numpy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p.zeros 해가지고요. 자, 데이터가 지금 몇 개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개수를 알려면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트레인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len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891개 맞죠? 891개 0부터 890까지니까 이렇게 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shape 이렇게 해도 데이터 트레인에 이제 891 이제 행이 891개고 칼럼이 12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0번 이게 지금 튜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0번 첫 번째 거 이렇게 정보를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 로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행 개수. 자, 그래서 이제 전부 0인 배열을 만드는데요. 네.
세로는 이제 891개, 옆으로는 한 줄만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일단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변수 이름을 지금 넘버 형태로 수치형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0이 엄청나게 많죠. 자, 한 줄로 쭉 전부 다 0으로 값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 0들 중에서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지금 0으로 만들었잖아요. 1로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1로 바꿔야 되죠? 네.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 인덱스 이런 경우에는 다 1로 바꾸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성 인덱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데이터 트레이닝 섹스가 얘가 약간 메일 피메일이었잖아요. 얘가 피메일인 경우 하면은 피메일인 경우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되어 있는 배열이 나오겠죠. 일종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가 나와서 그거인 경우에 true인 얘가 true인 경우에만 네, 1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도 사실 넘파이하고 슬라이싱하고 인덱싱 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중간중간에 1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치형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얘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거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 카테고리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to 카테고리컬 함수를 지금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from tensorflow.keras 네, import to categorical 이걸 임포트 한 다음에 카테고리컬 해가지고 얘를 원래 거를 카테고리컬 변수로 바꿔줍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import keras to category 제가 utils를 빼먹었네요. utils 이렇게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살펴보면 예, 바뀌었죠. 아까 원래 한 줄이었는데 이제는 두 줄로 바뀌었습니다. 두 줄이 쭉 있고요.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앞에 1, 0으로 됐고 여성인 경우에는 0, 1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쭉 입력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넣을 거예요. 나중에 딥러닝 모델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긴 거를 여기다 다 갖다 붙일 거예요. 다 갖다 붙일 건데 우선은 이렇게 일단 해 놓아 보죠. 그 다음에 이게 카테고리컬이고요. 카테고리컬에서 성별 정보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티켓 등급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등급 데이터 P 클래스로 되어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여기 보시면 네, P 클래스 네, 여기 있네요. P 클래스 정보 1, 2, 3으로 되어 있었죠. 이 정보도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 있었죠. 데이터 트레인에 네, P 클래스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0, 1, 2, 3 있어요. 얘는 이미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있는데 범주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이제 1을 빼주면 되는데 얘를 뭐 이렇게 1을 빼주면 되는데 에러가 안 나네요. 예, 잘 되네요. 에러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1로 빼준 다음에 얘를 보내면 돼요. to categorical 함수를 보내면 되는데 to categorical 함수가 지금 원래 numPy를 봤거든요. 이제 판다스도 받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판다스를 이렇게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값을 to categorical로 넣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요. 바로 이렇게
간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넣으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요거를 이제 numPy로 바꿔가지고 다시 카테고리컬 함수에다 넣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numPy로 안 바꿔도 되면은 예, 괜찮습니다. 예전에 에러가 났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to 카테고리컬로 이제 얘도 원핫 인코딩을 했습니다. 얘는 어떤 정보죠? P 클래스의 카테고리컬. 네, 여기다 저장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서서 성별도 카테고리컬로 바꿨고 P 클래스도 카테고리컬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이, 형제, 자매 수, 배우자 수 요거를 이제 numPy 배열에 입력해서 또 한번 수치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형으로 이제 바꾸려면요, 이제 데이터 트레인에 일단 나이, 그죠? age 정보가 쭉 있어요. 있는데 얘를 이제 정규화 해야 되겠죠. 정규화 할 때 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80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지금 맥시멈 값이 80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아마 되지 싶은데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맥스 80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80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맥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해도 되겠습니다. 정규한 거를 이번에는 age num으로 넣어서 저장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이 값이 0과 1 사이의 숫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NaN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Not a number. 그래서 얘가 조금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NaN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원래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어 있어요. 혹은 뭐 NaN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NaN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출력도 NaN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age 넘버에서 이제 그냥 나누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인덱싱 한 번 더 해줘요. 그래서 np.isNan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를 넣으면 nane인 것만 지금 true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슬라이싱에다 다시 나오면요,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면 이거 가지고 age에 요게 true인 것만, 그래서 nane인 것만 값을 뭐로 할까요? 네, 뭐 0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없는 거는 우리 잘 모르니까 그냥 40살 중간값 이제 0하고 80하고 중간값 이제 그래서 40으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요, 네, age가 없다고 그러네요. age가 아니네요. age num. 예. 이렇게 넣으면 네, 40 들어가죠.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아까 num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40으로 됐어요. 지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왜냐하면 지금 정규화된 상태에서 넣었기 때문에 다른 건 전부 0하고 1 사이 값인데 얘만 40하고 붕 떴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중간값 0.5로 다시 넣어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위에서 age number를 새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인 경우는 0.5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네, 0.5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이도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형제와 부부. 자,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 원래 데이터 보시면 슬리버링 앤 스파우스 해가지고 이게 SP가 이제 배우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배우자의 약자예요. 그래서 형제 또는 배우자. 형제에 있는 경우는 형제가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옆에 part이라고 되는 거는 parent and children이에요. 부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몇 명이지? 아빠,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children, 부모인 경우에는 자식이 몇 명인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애들 데리고 탔으면.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정규화를 시켜주려고 하면요. 나이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네, 슬리버링 스파우스. 자, 요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넘이 아닌데 제가 실수했네요. 에이지 넘이 아니고 얘는 SIB, SP.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에이지 넘 새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안타깝게도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새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실수 안 하셨으면 이거 굳이 다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 출력해 보시면 값이 쭉 나오죠. 여기에 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죠? 난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np.isnan 체크해 보면 자, 뭐 true, false로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np.sum을 하게 되면 true인 것만 합산을 합니다. 이게 네, 1로 계산해 가지고 합산을 해요.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없잖아요. 아, 괜찮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parent children 하면 되겠죠. 팔치 parent and children 여기도 팔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이제 난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네, 없습니다. 아까 에이지만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규화를 다 마쳤습니다. 자, 정규화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정답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도 해볼 건데요. 정답 데이터를 변환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걸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있었죠. 성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들을 정규화를 시켰는데요. 정규화시키고 수치화시켰어요. 자, 성별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기다가 옆에다가 붙입니다. 그 다음에 P클래스를 붙여볼게요. 여기 붙을란가요? 네, 붙긴 붙었는데 좀 이상하게 붙었네요. 그죠? 자, concatenate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안 되네요. 자, concatenate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concatenate 함수가 있고요. concatenate 함수는 두 개를 붙여줘요. 네. 자, concatenate 함수는 얘를 붙여주는데요. 자,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묶어 놓고 어느 축을 따라서 붙일 건지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쉐이프를 보시면 이게 좀 명확하게 보여요. 891, 2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네, 891, 3. 자, 1번, 0번 축, 1번 축 있죠? 0번 축에 이어가지고 밑에다 붙일 거냐, 아니면 옆에다가 2번 축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붙일 거냐. 1번 해가지고 우리는 뒤에다 붙이겠다. 마이너스 1로 하면 마지막 축에 붙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네,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모양으로 나왔죠. 요거를 0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0번으로 하면 지금 뭐가 안 붙습니다. 크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아래로 붙이고 싶은데 요거는 891이고 밑에다 붙이려니까 891, 3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 바로 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1번 축이 지금 안 맞죠, 크기가. 그래서 지금 밑에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번 하면 맞아요. 옆에다 그대로 붙어요. 우리는 마이너스 1 하면 네, 똑같이 나옵니다. 마지막 축이 거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P클래스까지 붙였으니까 이제는 age, 그 다음에 슬리버링, 뭐 페어는 칠드 여기까지 한번 붙여보죠. 자, age를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age 마이너스 1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에러가 납니다. 여기 왜 에러가 나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디멘전이 안 맞대요. 앞에는 2차원이고 2차원인데 얘는 1차원이래요. 그래서 얘를 expand mp. 디멘전 함수를 써가지고요. 앞으로 한 차원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붙어요. 네, 붙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다른 애들도 같이 붙여보겠습니다. 네, 슬리버링 넘버 붙이고요. 다음에 하나 더 붙일게요. 자, 페런트 칠드런 여기까지 같이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시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붙어서 나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컨캐트네이트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인 거를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죠. 네, 뭐라고 할까요? mp 데이터 이렇게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네, mp 데이터에 보시면 데이터가 값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럼 shape 넣어보시면 네, 여기 이제 옆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컨캐트네이터로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처음에 넣을 때부터 numPy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이제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면 되죠. 요게 한 줄이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게, 다시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성별 나타내는 게 두 개니까 총 8개 줄이 필요하네요. 맞나요? 2, 3, 5, 6, 7, 8. 네,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numPy 배열을 미리 만들어요. mp 데이터 요거를 이제 mp.zeros 해가지고 얘는 높이 데이터 트레인에 좀 쉐이프에 0번 예, 그 다음에 가로가 여기가 8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 0이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mp.data 확인해 보면 다 0이에요. 0, 0, 0, 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따로따로 넣는 게 아니고 mp.data에다가 이제 바로 넣는 거예요. mp.data의 전체에 0번 컬럼부터 2번 컬럼까지는 네, 제가 넘버 네, 요거를 안 넣었네요. 네, 잭스케이트 요거를 넣어보죠. 그래서 0번, 2번까지는 요 전에 하겠습니다. 0에서 2번까지는 얘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겠네요. 네. 앞에서 좀 헷갈릴 테니까 가져와서 이쪽에서 네. 여기서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시면 다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성별 정보를 바로 집어넣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전체 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두 번째 컬럼까지 0번, 1번 컬럼까지 성별 정보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앞에 두 개만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우고요.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전체 행에 2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 3, 4 5 나오면 되겠죠. 2, 3, 4까지니까는 예, 좌석 등급 정보를 넣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ge 정보는 5번에 넣고요. 그래서 실행. 네, 그 다음에 네, 요 정보가 이제는 여기 난이 들어있잖아요. 난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난이 들어있는 거는 다 이제 빼내야 되죠. 빼내야 돼서 이제 전부 다 0.5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컬럼이 난이면 네, mp 데이터에 네,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의 행에 전체를 0.5로 만들면 안 되겠죠. 여기 5번 age 부분만 0.5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사실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5번
칼럼을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5번 칼럼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난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를 또 보시면 예, 전체가 쭉 있는데 중간에 5번 칼럼에 난이 딱 떡하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꿀 때 MP 데이터에 여기 MP 데이터니까 MP 데이터에 이제 5번 MP 데이터의 5번 이제 전체 칼럼에 전체 데이터의 5번 칼럼 전체 행의 5번 칼럼에 대해서 난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true false로 나타내는 이제 인덱싱을 해가지고요. 불리한 인덱싱을 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에서 네, 전체 말고 5번 줄 5번 열이죠. 5번 열만 0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MP 데이터를 보시면 실행시켜 보시면 여기가 0점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네, 밑에 슬리버링 요것도 뭐 바꾸면 되죠. MP 데이터에 아까 에이지가 5번이었으니까 여기는 제 6번 칼럼 다음에 페런트 칠드런은 7번 칼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콘캐트네이트를 할 필요는 없겠어요. MP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값이 이렇게 잘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긴 했는데요. 이제 숫자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만 했었는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넘파일 배열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를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작업이 사실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장 실습에서 이렇게 더 진도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 실습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있으면 콜랩에서 아무리 실행시켜도 금방 지워지잖아요. 이제 남아있지는 않는데 한번 해보시면 코드 자체는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습하실 때 이거를 바로 하시고 이렇게 실행시키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 데이터를 이제 숫자로 변환하거나 원 하드 인코딩 방법으로 정교화하는 방법을 정교화 수치화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래요. 이제 성별, 나이, 티켓 특징, 평지, 자매, 배우자, 수, 부모, 자녀 수, 생존 여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안 했어요. 그죠? 생존 여부는 우리가 Y 데이터, 출력 데이터인데요. 출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서바이브 항목을 뽑아가지고 to categorical 함수를 써서 이제 넣으면 바로 이제 정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데이터 정교화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다 학습을 하신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에 이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